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폭력 성향이 있는 연인과 헤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남자는 여자를 조심해야 되고요. 여자는 남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정말 사람 자체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는 경우들이 있죠. 폭력 성향이 있는 남자와 헤어지고 싶어도 무서워서 헤어지지 못한 여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물론 폭력 성향이 있는 여자를 만나는 남자도요, 무서워서 헤어지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폭력 성향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남자는요, 폭언이나 폭행, 협박같이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여자들이 좀 무서워해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면 막 칼 들고 쫓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가둬놓기도 하고, 납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폭언하기도 하고, 그리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랑 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다 소문낼 거야 라든지, 아니면 고소할 거야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자의 폭력 성향은 또 다르게 나타나요. 자살하겠다고 한다든지, 자해를 한다든지, 그리고 남자를 정말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쓰레기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돈을 뜯어내는 꽃뱀의 형태로 나타난다든지, 되게 여러 가지로 폭력 성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지만, 여자든 남자든 헤어지는 게 걱정이 돼서 헤어지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한테 당한 경험이 있으면 트라우마를 남고, 주변인의 경험이 있으면 집단 트라우마가 되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헤어지자고 할 때 막 매달리거나 집 앞에 기다리거나 폭력을 쓴다거나 폭언을 한다거나, 이런 물리적인 그런 게 생기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족을 볼모로 협박을 하면 더 무섭죠. 남자나 여자나 요즘 하도 해괴한 일이 많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폭력 성향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남녀를 가리지 말고 그 발견됐을 당시에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폭력 성향이라는 게 뭐냐,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 경제적으로 공격을 하고 협박을 하고 폭력을 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폭언, 폭행, 가스라이팅, 협박, 그리고 사회적인 무시, 이런 것들이거든요. 경멸,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 그래서 통제를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을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집착이 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애착관계에서 집착형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집착형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형태가 바로 이렇게 폭행이나 폭언, 이런 쪽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에게 이상한 소문을 내기도 하고, 은밀한 사진이나 둘만의 카톡을 캡처해서 타인한테 보낸다거나, SNS 친구들에게 음해성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보내가지고 정말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을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인 폭언, 폭행뿐만 아니라 통제, 이런 것도 포함해서 상대방을 아주 사회적인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사회적인 통제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징조가 바로 카톡을 캡처해서 공동 지인들한테 돌리는 행위, 그 상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공동의 지인들에게 돌리는 행위, 그리고 뒷담화라든지 왕따를 시키기라든지 편가르기, 이런 것들이 눈에 드러나는 행위에 해당을 하죠. 이런 사람이 성격이 좋으면 그 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성격이 좋은 것하고 폭력은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남녀가 헤어지고 나서 모임에서 여자가 걸레라는 둥, 양다리였다는 둥, 꼬리를 잘 친다는 둥, 흘리고 다니는 둥, 이상한 소문에 시달려서 결국은 여자가 정신과를 다녔었는데요. 진원지가 바로 전에 사귀던 전 남친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 남자가 지인들에게 여자의 뒷담화를 하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해서 헤어진 여자들마다 사회적인 매장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자들도 있고, 반대로 이런 걸 당한 여자들도 있고 남자도 있고, 다 똑같다는 거죠. 크던 작던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은 빠르게 파악해서 관계를 끊어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집착하는 사람하고 헤어질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거나, 집착 성향이 있는 상대방이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게끔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면 집착, 폭언, 폭행 등의 사회적인 매장까지도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하면 적어도 직접적인 물리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헤어지게끔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 최악의 상황을 미리 대비를 해놔야 돼요. 지금까지 폭언, 폭행, 협박 등의 증거를 모두 수집해서 전화는 자동 녹음을 해놓고요. 그리고 카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증거를 수집해서 파일로 모두 남겨놓고, 그리고 카톡 같은 경우는 증거로서 캡처를 해놓고, 그리고 또 하나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 공동의 친구는 모두 사전에 양해를 구한 다음에 끊어놓고요. 친구를 비공개를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 SNS에 들어와서 공동 친구는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공동 친구에 일일이 메신저를 보내서 그 사람과의 성관계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캡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친구를 비공개를 해놔야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사회적인 매장을 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상대방하고 동시에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사전에 상황 설명을 해서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게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헤어지자고 하고 나서 그 공동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험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성관계 동영상이라든지 야한 그 사진 같은 게 혹시라도 몰래 촬영을 했다면 그것들을 보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인들에게 이런 성향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니 번호 차단 좀 부탁한다고 해서 번호를 미리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연락처를 혹시라도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사전에 우리가 헤어지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걱정이 돼서 그런다라고 사전에 얘기하고, 내용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험담을 한 사람들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험담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하면서 귀뜸만 조금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모든 지인에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혹시라도 집 앞으로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빌미로 협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신고 데이터가 계속 쌓여야 진짜 필요할 때 경찰이 연행해 갈 수 있습니다. 처음 최초 신고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한 번만 충동적으로 한 건지 진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경찰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찾아오고 행패를 부리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찰 신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모두 쌓여서 경찰이 나중에 연행해 갈 수도 있고, 나중에 접근금지 신청에도 필요한 절차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위험할 때 이 시계형으로 되어 있는 신고하는 것들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본인의 신체를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만반의 준비를 모두 끝낸 다음에 2단계에 돌입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철판을 깔고 상대가 헤어지자고 할 만큼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치녀, 김치남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생일을 앞두고 500만원 이상의 명품백 생일 선물을 자주 요구를 한다거나, 비싼 호텔의 식당을 예약을 하라고 한다거나, 계속 비싼 거 좋은 거 이런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사달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경제적인 압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집착녀, 집착남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가장 바쁜 시간마다 전화를 해서 왜 카톡을 씹는지, 전화를 안 받는지, 사랑이 식었는지 시대대로 전화하고 징징징징 거리고, 그 친구가 친구들하고 만나고 있을 때 찾아가서 집에 데려다줘를 시연을 한다거나, 회식에 찾아가서 상대가 이상하고 대화만 하더라도 이년 누구야? 이 남자 누구야? 이러면서 이렇게 의심을 시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가 결혼을 막 요구를 하는데, 결혼을 하자고 하면서 혼수라든지 집은 굉장히 비싼 걸로 요구를 하면서 그거 갖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갈등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사실 이렇게 상대방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면 그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상대방이 먼저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가장 현명하게 잘 떨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잖아요. 자기가 하는 건 사랑이고 남이 하는 건 집착인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면 한 달도 안 돼서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유증은 남습니다. 이런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요, 뒷담화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아마 뒷담화를 엄청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으로 내가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요. 또 하나가 뭐냐면 헤어지고 나서 전 연인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 것처럼 찌질한 게 세상에 없잖아요.
이 폭력 성향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라는 것,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 장애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거의 가장 최종적인 폭력입니다. 찌질하다는 말이 사실은 폭력 성향이 있다는 말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지자마자 받은 선물들 있잖아요. 뭐 명품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택배로 다 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더 찌질하게 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주면 돼요. 왜냐면 폭언, 폭행, 협박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송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형사소송 1심, 2심, 민사소송 2심, 2심까지 하고 나면 변호사 비용은 몇천 깨져요. 물론 승소를 한다고 해도 받을 수는 있지만 최소 2, 3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싸게 먹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다는 거죠. 정신적인 그런 고통, 그런 환경적인 고통을 돈으로 받고 싶다면 소송을 해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그거에 대한 배상금이 충분히는 아니어도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원한다면 그걸 하셔도 돼요. 하지만 몇 년간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까지 고려한다면 좀 빨리 편안하게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말하게끔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남자든 여자든 친구든 지인이든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험담을 깔고 간다거나 상대방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거나 말을 왜곡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대방을 쓰레기를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러면 무조건 다 끊어내셔야 돼요. 다 좋은 사람이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평균적인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의 폭력적인 말 그대로 험담에 쉽게 쓸려가요. 그리고 정말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한 20%에서 30%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중간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 그렇게 나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이 20% 정도에서 30%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어보면 10%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싶은 사람들 혹은 거리를 두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인간관계에서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건 정말 검증된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하고요.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요, 거리를 두고 오랫동안 지켜보는 것이 사실 인간관계에서 정말로 필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우리가 보는 눈을 기르는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이 내가 혹시라도 정말 연인으로 만났다면 상대방이 헤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을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그리고 끊어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 피해가 없이 끊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